범위와 가시성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범위란 영어로는 스코프인데 변수나 함수의 가시성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변수나 함수를 프로그램의 어느 부분에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범위입니다. 범위를 벗어난 변수나 함수는 다른 코드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호출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변수와 함수는 만들어진 위치에 따라 범위가 정해지는데요. 프로그램 최상위 레벨에서 변수를 정의하면 모든 함수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이런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반면에 함수 안에 정의한 변수인 지역 변수는 그 함수 외에 다른 함수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지역 함수 학습을 했는데요. 그것과 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수 예를 이제 한번 들어보면요. 함수는 이제 그 자체로 프로그램 최상위 레벨의 관점에서 하나의 작은 하위 프로그램입니다. 만약 A라는 프로그램 안에 3개의 하위 프로그램인 함수 1, 2, 3이 있다면 이들 함수는 전역 함수입니다. 프로그램 A에서 선언한 또 변수 X는 모든 하위 프로그램, 즉 모든 함수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또 부릅니다. 만약 특정 함수나 하위 프로그램 안에서 선언한 변수가 있다면요. 그런 변수는 해당 함수나 하위 프로그램에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특정 함수나 하위 프로그램 안에서 선언된 변수는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여기 코드를 보면요. 변수 X에 나는 전역 변수 X다 했죠. 이렇게 최상위 레벨에서 변수 X를 전역 변수로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는 전역 함수를 또 하나 선언했습니다. 이 함수 이름을 myfunction1, 즉 myfn1 이렇게 해서 함수를 하나 선언을 했고요. 그 안에 이제 y라는 함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변수는 지역 변수 y입니다. y라는 지역 변수를 선언했고 거기에 값으로는 나는 지역 변수 y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함수에서 지역 변수 y와 전역 변수 x를 출력을 했습니다. 요 이제 함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먼저 이 함수를 한번 호출을 해 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전역 변수와 자신이 만든 지역 변수 둘 다를 출력하는 함수죠. 이 함수를 실행한 결과 두 변수의 값을 출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역 변수 이제 x에 한번 접근을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는 전역 변수다. 그래서 x의 값이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수 안에 정의한 이 변수 y에 한번 접근을 해 볼까요? 이 y는 함수 안에 정의했기 때문에 전역 변수가 아니라 지역 변수죠. 그 결과 변수 y는 정의되지 않았다고 네임 에러가 났습니다. 여기 예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역 변수인 x는 함수 내에서도 보이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한 범위이지만 함수 안에 정의한 지역 변수 y의 경우는요. 이 변수를 정의한 함수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접근 가능한 범위에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변수를 전역 변수, 특정 함수 안에서 접근할 수 있는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함수 안에 또 함수를 정의하면 우리는 이걸 또 지역 함수라고 했죠. 여기 프로그램에서는 x가 전역 변수, y가 지역 변수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특정 함수나 하위 프로그램 안에서 선언한 변수는요. 그 함수나 해당 하위 프로그램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고 해당 함수 외부나 상위 프로그램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가시성이란 영어로는 visibility라 하는데요.
이것은 변수나 함수를 프로그램의 어느 부분에서 볼 수 있는지, 즉 변수나 함수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영역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가시성은요, 어떤 변수나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런 이유로 가시성이 없으면 그 변수나 함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범위와 가시성이 주로 일치하지만 같은 범위 안에 같은 이름의 변수나 함수가 함께 있다면 이 중 하나를 일시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즉, 같은 범위에 있는 변수나 함수라도 가시성이 없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이름의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가 같은 범위, 즉 같은 함수 안에 있을 때는요, 전역 변수의 가시성은 해당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는 지역 변수만 보인다는 거죠. 예시 코드를 보면서 범위와 가시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시성을 설명하기 위해 함수 안에 정의한 지역 변수의 이름을 y로 하지 않고요, 전역 변수와 이름이 똑같은 x로 사용해서 새로운 문자열을 할당했습니다. 즉 변수 x가 최상위 레벨에서 전역 변수로 정의되어서 나는 전역 변수 x다 라고 참조하고 있고요, 함수 안에서는 지역 변수로 정의되어서 하이 파이썬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x가 두 번 사용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럼 먼저 함수를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 새로 할당된 지역 변수 x의 값인 하이 파이썬을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함수 내에서는 x가 참조하는 문자열이 바뀐 것이죠. 그럼 이 함수를 실행한 다음에 다시 x의 값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x의 값이 나는 전역 변수 x다 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함수 내부에서 x의 값이 바뀌었지만 전역 변수의 값은 영향을 받지 않고 원래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이런 결과는 변수의 가시성 때문입니다.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의 이름이 같은 경우에는 지역 변수 x를 정의한 함수 내에서 비록 전역 변수 x와 지역 변수 x 둘 다 접근이 가능한 범위에 있지만 지역 변수 x만 보이고 전역 변수 x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전역 변수의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재할당된 x의 값을 함수 내에서 출력하면 지역 변수 x의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처럼 전역 변수가 지역 변수 이름과 같을 경우 그 지역 변수를 정의한 함수를 벗어나야만 해당 함수 내에서 정의한 지역 변수에 접근하지 않고 전역 변수의 값에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함수가 전역 변수를 마음대로 조작하여도요, 그 함수 내부에서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주 프로그램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자 코드를 작성할 때 안전하게 전역 변수를 함수에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함수 안에 전역 변수를 직접 조작해서 이 함수의 범위 밖에서도 영향을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경우에는 글로벌 명령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코드는 앞서 사용한 코드입니다. 이 경우 함수를 실행한 후에 전역 변수 x의 값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가시성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왼쪽에 정의한 함수에다가 글로벌 명령어를 추가해서 새로운 함수를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의 예시가 함수 내에 글로벌 명령어를 추가한 경우입니다. 나머지는 같습니다.
이 함수와 왼쪽 함수의 차이를 보면요. 함수 내에 x를 글로벌 명령으로 먼저 선언하고 같은 이름의 x의 다른 값을 할당해서 출력을 했습니다. 이제 같은 방식으로 함수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함수를 호출해서 실행하면요. 앞서 실행했던 함수와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이파이스 나오고요. 그럼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함수를 실행한 다음에 다시 x의 값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x의 값이 하이파이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전역 변수 x의 값이 이번에는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변경이 되었을까요? 이 원인이 글로벌 명령어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마도 이미 짐작을 했을 것입니다. 글로벌 명령어는 현재의 범위 밖의 변수까지 수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가시성이 없는 걸 가시성이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함수 안에서 가시성을 잃어버린 전역 변수가 다시 가시성을 찾게 되는 거죠. 이처럼 글로벌 명령어는 지역 범위 내에서 전역 변수를 변경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여기 예시에서는 함수 시작 부분에서 변수 x를 글로벌을 사용해서 전역 함수로 선언했기 때문에 지역 범위에서 같은 이름으로 사용하는 변수는 더 이상 지역 변수가 아니라 전역 변수가 됩니다. 따라서 글로벌로 선언한 변수 x에 다른 객체, 즉 다른 값을 할당하게 되면요. 그 변화가 x를 참조하는 프로그램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한편 전역 변수가 가변 자료형을 참조하고 있다면요. 글로벌을 선언하지 않고도 변경된 내용이 이 변수를 참조하는 모든 코드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변 자료형을 지역 변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특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얕은 복사와 깊은 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non-local 명령어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non-local 명령어는요. 전역 범위는 아니지만 현재 속한 범위의 바로 하위 범위에서 상위 변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여기 명령 이름이 로컬의 앞에 non이 붙었죠. 그래서 non-local입니다. 로컬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로컬 범위가 아닌 바로 위 범위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화면의 예시는요. 같은 이름의 변수 x의 값에 3번에 거쳐서 다른 값을 할당한 후에 출력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코드를 천천히 따라 살펴보면서 변수 x의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수 x는 전역 변수로서 나는 전역 변수다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x는요. 함수 안에서 정의했죠. 그래서 지역 변수고요. 나는 지역 변수 x다를 참조하는 그런 지역 변수입니다. 세 번째 변수는요. 이것은 지역 그러니까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죠. 즉 지역 함수 안에 있는 변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 변수의 변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을 non-local로 선언했기 때문에 세 번째 x는 사실상 지역 함수인 local 펑션, 즉 local fn의 지역 변수가 아니라 이 지역 함수의 상위 함수, 즉 전역 함수인 myfunction4, myfn4의 지역 변수가 됩니다. 먼저 함수 실행한 결과를 살펴보면요. 맨 먼저 출력되는 x의 값은 myfunction4의 첫 번째 프린트 함수에서 출력한 x 값이기 때문에 처음 지역 변수 x로 할당한 나는 지역 변수다, 지역 변수 x다 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출력된 코딩을 즐기자는요. 그
로컬 함수 있죠. 로컬 fn 함수. 이를 호출한 후에 이 로컬 fn 함수 안에 프린트문에서 출력한 결과입니다. 세 번째로 출력된 값도 코딩을 즐기자인데 이는 지역 함수에서 변수 x를 non-local로 선언했기 때문에 새로운 값, 코딩을 즐기자가 지역 함수에 국한되지 않고요. 전역 함수인 myfunction4에 x에 영향을 주어서 그 값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non-local 명령어를 사용해서 같은 이름의 변수를 선언하면 바로 상위 범위에 있는 변수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상위 레벨에 있는 x의 값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나는 전역 변수 x다 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전역 변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전역 변수까지 바꾸려면 글로벌 명령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반면에 바로 상위 범위의 변수를 바꾸려면 non-local 명령어로 선언하면 됩니다. 범위와 가시성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